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김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중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여러 경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 물가와 환율, 이 주식 시장까지 흔드는 금리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요? 네, 세계 국채 금리 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크게 금리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국채 30년물은 5.31%의 지금 금리를 넘어가면서 19년 만에 최고치를 가고 있고요. 프랑스 30년물도 4.87,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독일 30년물도 3.75, 이것도 15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우리나라 30년물도요, 4.75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96년 이래 주요국들의 국채가 최고치 금리를 현재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란과 미국의 호르무즈의 이런 어떤 충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최근에 지정학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석유도 또 이동이 안 되겠네? 그러면 유가가 오르고 나중에 결국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 각 국가마다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데요. 특히 미국의 재정 적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연방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재정 적자만 해도 GDP의 6%를 넘어섰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네라고 하는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최근에 AI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결국 회사채를 또 많이 발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회사채 할 것 없이 이 채권 관련해서는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이 같은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서 2016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들썩이던 부동산 시장 또다시 술렁이고 있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이 8.13 부동산 종합대책이 추가로 발표되면서 또 한 번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그 핵심 내용 관련해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새 공공주택지구는 모두 3곳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 4,500가구를 더해 총 2만 7천 가구 규모입니다. 올해 안에 7만 3천 가구 이상을 추가 발표해 10만 가구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분당 신도시보다 5만 가구 많은 규모인 총 23만 가구의 새 집을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8.13 대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바로 공급입니다. 이 기존에 내세운 수도권 135만 가구 이 착공에 이어서 23만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뭐 공급 당장 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많은 게 가능하긴 한가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물량 자체가 135만 원이면 분당 신도시가 한 9만 7천 호 정도 돼요. 이야. 분당 신도시 14개를 네. 이제 짓는 물량이고요.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가 핵심인데 이 물량을 다 합쳐도 17만 5천 호예요. 와. 그런데 23만 호면 3기 신도시 이 5개보다 더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진짜로 미쳤다. 이 미친 물량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실력으로 보여주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 얼마나 실행을 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속도와 물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뭐 이런 데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한데요. 이런 와중에 지금 또 관심이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용산공원입니다. 정부가 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평론가님? 네, 이번 8.13 대책에 명시적으로 용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추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발표나 인터뷰를 통해서 정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용산은 사실은 모두가 선호하는 도심 내 최고 입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을 짓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으로 일단은 읽히는데요. 사실상 도심의 대형 입지가 꼭 들어가야지 이번에 공급 대책에 제대로 된 알맹이, 퍼즐이 채워진다라고 정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이제 추후에 던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서울시는 또 확정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용산공원이 도심에 남은 마지막 녹지 아니냐. 그래서 녹지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 입장이고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기존에 통과된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용산 미군 부지가 반환이 되면 그 용도를 공원에 한정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취지대로 녹지로 모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게 일단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고요. 용산구도 역시 국토부 입장에는 반대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좀 난제도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게 문제가 풀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문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되기까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속도전, 정부가 속도를 내려면 지금 서울시가 꼭 필수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발표된 종합안에 또 공급 대책만 포함된 건 아니었습니다. 금융 대책도 함께 나왔는데 특히나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출 대책이 드디어 또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조였잖아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였는데 대출 규제가 또 살짝 풀렸어요, 소장님. 저는 이번에 이제 대책 8.13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씨를 뿌리는 대책들이 많이 포진됐어요. 그래서 당장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 금융 대책이 그 갈증을 좀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절대 대출 우리 안 풀어줄 거야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유지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 1주택자들 뭐 대출을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 우리 39세 이하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출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총량 규제예요. 총량 규제가 뭐냐면 은행들이 뭐 LTV, DSR 규제가 있고 우리 작년 10월 15일에 발표된 대책을 보게 되면 2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 2억만 해주고 15억 이하는 6억까지 해주고 다 만족을 해요. 네. 은행 가서 나 대출 좀 해주세요. 나 소득도 되고 한 5억만 받을 거예요라고 하면 은행이 미안한데요. 우리 상반기에 대출 한도 다 소진해가지고 못 해줍니다. 네. 총량이 다 떨어진 거죠. 은행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정부가 총량을 딱 정해주는데 대출을 소진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네. 생길 때까지는 못 해주는 거죠. 엄마 생활비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1.5%에서 3%로 총량을 좀 풀어줍니다. 30조 원 정도가 더 풀어준다고 하니까 저는 급한 분들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겠다.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드디어 서민 주거 안정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전월세 시장도 그렇고 대출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 빨리 받으려면 먼저 빨리 가서 저 좀 대출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종의 오픈런까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뭐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마냥 또 풀어주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그럼 누가 더 빌릴 수 있고 누구는 좀 규제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되나요? 네, 대출 규제가 풀리긴 했는데요. 누구에게나 다 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누가 무슨 목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풀리는 계층이 있고 또 안 풀리는 계층이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혜를 보는 대상은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이기도 하고요. 또 청년층과 무주택자, 맞벌이 신혼부부, 4억 이하 비아파트 매수 시 활용하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좀 신설이 돼요. 이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는 확실하게 풀어주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금리는 3%대 그리고 LTV도 80%까지 늘려주면서 확실하게 한도를 넓혀주겠다라는 의지가 좀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대출 한도도 늘고요. 그동안 조금 빡빡했던 소득 심사 요것도 조금 완화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이 페널티를 입는 거 아니야?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좀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결혼 페널티는 해소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층도 있어요. 뭐냐면 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은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일시적으로 뭐 성과급이라든지 좀 소득이 늘어서 이번에 대출 좀 해야 되겠다 또는
대출 한도를 좀 뻥튀기 해가지고 편법으로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네. 계속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이렇게 풀어주면 안 그래도 지금 가계 부채가 거의 폭발 직전이잖아요. 근데 가계 부채가 더 늘고 오히려 추후에 집값을 더 자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또 되거든요. 이게 100%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는 기존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수요자들, 청년들, 신혼부부들까지 집을 못 사게 해버리게 되면 지금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출산율에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앞서서 말했듯이 비거주 1주택은 안 해준다고 하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있죠. 자기 집에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실수요자들 대출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찾아봐야죠. 집 있는 사람들이 대출 받은 부분이 있나. 소득이 아주 높은데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네. 있나. 이런 쪽에 점검을 해야지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특히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이번에 바람직한 게 이제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도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풀어주고 너무 많이 풀어준 부분은 또 다시 쪼이고 이렇게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매매 시장만큼이나 이 불이 붙어 있는 게 임대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50% 이상이 무주택자인 만큼 이 가구는 임대차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전월세 대책도 내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이 전월세 대책 관련 내용 정리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전셋집으로 개조합니다. 비어있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로 쓸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고 다가구 주택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고 모듈러 주택 건설을 늘립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를 총동원해 전월세난을 잡겠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비아파트 영역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월세 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했죠. 아파트 공급이 빨리 안 되니까 네. 공급이 답입니다. 근데 전월세 시장은 비아파트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빨리 공급을 할 수도 있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 대책 보게 되면 전월세 대책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 방편으로 비아파트 공급은 늘려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파트도 꾸준히 한다라는 게 이 투트랙 전략이 정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뭐 전세 사기 이슈도 좀 왕왕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아파트를 뭐 전세라고 하더라도 좀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로 쏠리려고 하는 현상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뭐 다소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 대책의 이제 빌라 다세대의 핵심은 사업성을 높여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층수를 한 층 높여준다라든지 용적률을 높여준다라든지 해서 사업의 효율성, 이익을 좀 많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실 정부 대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빨리빨리 지어라라는 게 핵심인데 사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문제는 그것과 다른 부분이 네. 있거든요. 안정성도 필요하고요. 아파트와 비슷한 어떤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좀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지어라. 그러면 공급은 충분히 들어간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아파트 선호 또 비아파트에 대한 이 비선호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일단은 현 정부로서는 뭐 최대한 공급을 하겠다. 아까 뭐 답공도 나왔고 뭐 미쳤나 싶을 정도로라는 뭐 표현까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 마냥 공급만 하겠다, 짓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속도전인데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규제도 풀고 지원도 하겠다는 건데 특히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기존 절차보다도 원샷으로 간략하게 해서 빨리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사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사에게 PF 지원도 다시 늘리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네. 근데 이 정부 대책이 만약에 정말로 실효성 있게 가능해진다라고 해보면 사실상 도심에 대규모 이주, 대규모 철거가 한 번에 몰리게 돼요. 그럼 일시적으로 네. 도심 전세 대란은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대책의 패러다임 안에서만 또 얘기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전혀 새로운 틀을 원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네. 싱가포르 모델 같은 진짜 공공임대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접근은 없다라는 비판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에 이어서 이번 8.13 대책까지 나오면서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실제로는 어떤가요, 소장님?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제 8월 3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국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장 반응도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집주인들은 오히려 차분하게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불안해서 집을 사야 되나요라는 문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세입자들이 더 불안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답을 좀 저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답이 빨리 안 나오게 되면 사실 이거 혼란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우리 방향성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근데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든지 빨리 답을 내고 안정 대책이 나와야지 이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불안한 세입자들이 또 사자로 몰리게 되면서 또 20억 아래 구간들이 불안해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진짜 우리 소장님 또 평론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부가 어떤 공급 대책을 이렇게 계속 씨앗을 뿌려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누구에게 선보이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줌으로써 유인할지 이걸 좀 빨리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공급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많은 수요자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대중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회적 합의가 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 의식주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문제잖아요. 식? 거주. 식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거주죠. 거주. 뭐 실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이 이번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